수익률 볼 때 좀 더 좋은 거 하나를 알려줄까 하는데 샤프지수 그래서 잘 보고 그게 운용 역량으로 투자에서는 위험하다고 무조건 피하면 네. 좋지가 않아. 그럼 가시죠.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신탁운용 커뮤니케이션팀 송호사입니다. 지난 두 편을 통해 펀드의 개괄적인 내용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 고객분들이 잘 모르지만 알아두면 좋은 펀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원장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상품 전략 부문을 맡고 있는 이영철이라고 합니다. 상품 전략 부문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한데 혹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회사 상품이라는 게 펀드잖아요. 네. 예, 펀드를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시장 조사도 하고 펀드의 약관을 만들어 가지고 신고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부모님, 제가 이번에 펀드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펀드의 위험 등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펀드 위험 등급을 네. 6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네. 1등급이 매우 높은 위험이고 그리고 6으로 갈수록 낮은 위험 등급이거든. 네. 보통 우리가 펀드가 주로 어떠한 자산에 투자하느냐 가지고 이렇게 위험 등급을 매기거든. 설정이 3년 지난 펀드는 펀드 수익률의 변동성, 즉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는데 이때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아 그래? 네. 통계학이라서 표준 편차? 좀 쉬운 예시를 들어줄게. 보통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들의 3년 표준 편차 평균이 연에 21% 나오거든. 이러면 2등급이 되고 중국 주식형 펀드도 3년 평균 표준 편차가 연에 23% 정도 나오거든. 요거도 역시나 2등급. 그리고 채권형 펀드들이 3년 평균 표준 편차가 연에 한 0.6% 이런 경우에는 5등급이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좀 쉬운 것 같아요. 혹시 펀드도 그냥 위험하면 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보통 위험은 피하는 게 좋은데 근데 투자에서는 위험하다고 무조건 피하면 좋지가 않아. 투자에서는 수익하고 그리고 위험이 비례해서 움직이거든. 주식하고 예금을 비교하자면 주식형은 기대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도 높지만 근데 예금은 위험이 낮지만 역시나 수익도 낮겠지. 그래서 오히려 펀드를 투자할 때는 투자 성향하고 그리고 펀드의 어떤 위험 등급하고 이게 적합한지 체크하는 게 좋아. 가령 매우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인데 투자 위험이 높은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변동성을 심리적으로 견뎌내기 힘들어 할 거야. 반대로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투자 위험이 너무 낮아버리면 자신의 어떤 성향하고 안 맞아가지고 좀 재미가 없어 할 거야. 저는 약간 재미를 추구하는 형인데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위험이 높으면 수익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위험이 같으면 수익률도 항상 같나요? 예리한 질문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위험이 높으면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이제 좀 보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항상 답은 아니야. 그래서 좋은 펀드를 고르는 방법으로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률이 좀 더 높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낮은 펀드 그런 펀드를 고르는 게 좋은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위험 조정 수익이라는 것이 있어. 조금 어려운데 알려줘? 그래도 배워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래서 이거 가져왔는데. 샤프지수. 어렵지만 내가 알려줄게. 위험 조정 수익률 중 대표적인 지수인데 내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초과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수야. 샤프 지수는 공식이 초과 수익률을 위험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이때 초과 수익률은 무위험 대비 초과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국공채같이 부도 위험이 없는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률을 차감한 뒤에 초과 수익률을 사용해. 그리고 위험은 아까 말한 위험 등급에서 언급한 것처럼 펀드 수익률의 변동성, 즉 표준 편차를 사용해.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어려운데 혹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샤프 지수는 높을수록 좋아. 보통 주식형 펀드들 같은 경우에 뭐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펀드들이 0.5, 0.6 이래 나오는데 근데 삑이 넘으면 상당히 운용을 잘하는 펀드라고 평가를 해. 근데
이례적으로 작년 여름 이후 올해까지 수익률이 네. 좀 좋은 편인데 네. 이럴 때는 웬만한 펀드들이 다 샤프 지수가 좀 1을 넘을 수 있는데 네. 이때는 이제 한 2 정도 되는 펀드가 나겠지. 샤프 지수가 좋다 이런 말은 내가 진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다 이런 말. 그렇지. 그죠? 그냥 충분히 그 위험을 감당하고도 네. 그 이상의 어떤 수익률이 나왔다 이런 뜻이지. 샤프 지수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이제 펀드를 비교할 때 네.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변동성도 같이 봐야 되니까 위험 대비 수익률 네. 그렇게 보려고 이제 요 샤프 지수를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데 오히려 내가 방금 수익률을 얘기를 했잖아. 네. 근데 수익률 볼 때 좀 더 좋은 거 하나를 알려줄까 하는데 혹시 벤치마크라고 알고 있어? 내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 네. 펀드 수익률이 10%인 A 펀드가 있고 네. 20%인 B 펀드가 있을 때 네. 어느 펀드가 운영을 잘하는 것 같아? 당연히 B 펀드 아닌가요? 그렇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20%는 B 펀드를 고르는 게 나았겠지? 네. 그럼 여기서 내가 추가적으로 정보를 좀 더 게. 네. A 펀드가 속한 시장의 수익률이 3%이고 B 펀드가 속한 시장의 수익률이 25%라고 하면 이때는 어느 게 운영을 잘하는 것 같아? A가 10% 마이너스 3%니까 7%고 B는 25% 마이너스 20%니까 알지. 내가 B 펀드는 수익률이 20%였고 네. 시장 수익률이 25라고 했어. 아. 20에서 25로 빼야지. 그럼 마이너스 5%.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A가 좀 더 좋은 그렇지. 방금 내가 표현했지만 해당 펀드가 속한 시장의 수익률. 네. 이게 바로 벤치마크 수익률이야. 그리고 호선 씨가 계산한 것처럼 네. 펀드 수익률에서 벤치마크 수익률을 뺀 걸 네. 벤치마크 초과 수익률이라고 하거든. 이 벤치마크 초과 수익률이 네. 펀드를 고를 때 엄청 유용한 지표야. 그냥 수익률 보고 네. 고르는 것도 좋지만 네. 좋은 펀드를 고른다고 할 때는 네. 오히려 벤치마크 초과 수익률 가지고 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아. 저는 지금까지 절대적인 수익률만 보고 이 펀드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벤치마크를 더 잘 보고 그게 운용 역량으로 그렇지. 벤치마크 초과 수익률은 같은 유형 내에서도 누가 더 잘했냐라고 네. 비교할 때도 쓸 수도 있고 네. 이게 성격이 다른 자산 간 비교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투자되는 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주로 네.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국내 일반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벤치마크로 주로 사용하고 미국 주식 같으면 네. S&P 500을 사용하고 글로벌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네. MSCI, ACWI 이런 걸 사용을 해. 오늘 부문장님 덕분에 펀드의 좀 깊은 내용을 쉽게 배운 것 같습니다. 뭘까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펀드 투자 심화편 펀드의 위험 등급, 샤프 지수, 비교 지수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영철 부문장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